났어요. 음. 그리고 음.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인제 이 청와대를 뒤지는 듯한 수사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대통령 위에.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 그냥 외청입니다. 정말 뭐 국세청 같은 음. 이 외청일 뿐이고요.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외청장이고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 또 언론이 인사 관련돼서 뭐 "둘이 만나서 인사 협의를 한다." 뭐 "내일 모레 만날 거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인사와 관련된 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보수 언론에서 뭐 "경찰에다 세평을 의뢰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사들. 그건 세평이 아니라 이 복수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검증은 청와대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기관들에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과정들이고, 특히 경찰청을 통해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업무 평가라든가 세평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요런 실무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인사가 협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회동해서 서로 뭐 이렇게 늘래 뺄래 뭐 이런 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협의 과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외청이다." 이 표현을 안 쓰다가 법무부가 썼다, 이렇게 언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위상을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회동이라는 말이 너무 기분 나빠요. 회동이 그렇죠. 회동이 아니죠. 예방. 아니죠. 예. 예방 정도 맞나요? 검찰총장이 예방한 거죠. 신임 법무부 그렇죠. 예, 장관. 그리고 회동이라는 건 동등한 위치에서 회동하는 것이잖아요. 정치인들끼리 예, 하든지. 그래서 그런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신년 인사를 하고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며칠 전부터 윤석열이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 예고편을 내보내고, 아이고 진짜. 예, 이런 언론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검찰총장이 국립묘지 가더라고요. 그것도 또 언론이 무슨 대통령 후보 중계하듯이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곧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두 분이 만났을 때 나왔던 발언으로 사실은 이제 관계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주문을 하셨고, 윤석열 총장은 장관 재임 중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뭐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거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물으면 수사기관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안 있어서 그때도 대검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돕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행동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생기부 관련하여 주모 의원의 그 통신기록 그 영장, 그렇죠. 검찰 차원에서 기각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좀 앞다르고 뒤따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좀 하여간 언행이 좀 불일치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주광덕 씨 관련한 거는 검찰이 거짓말 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신 압색 영장에 대해서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준 거다. 근데 실제로는 했대요, 경찰이. 그럼 다시 기간 적시해서 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경찰이.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빨리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핵심 구간이에요. 검찰과 내통한 주광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누군가가 그 생기부 관련한 자료를 넘겨줬을 거다는 게 지금 다 해봤는데 그것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의원실 전체 적어도 5급 보좌관까지는 핸드폰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다른 방송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의전서열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1위 대통령이고요.
4위가 3위가 헌재 소장하고 대법원장이 동률이더라고요. 아, 그게 바뀌었나요? 3위가 대법원장이고 아니야, 4위가 그러니까 헌재 똑같다고. 소장. 아, 대법원장하고 똑같군요. 헌재 소장이 똑같고 그렇죠. 예. 4위가 국무총리인데 오늘 지금 저 정세균 총리 후보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2위였고 다음에 여당 대표가 6위입니다. 6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6위였다가 17위?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20위가 됩니다. 20위. 아, 20위예요? 20위 서열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20위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쭉 내려가서 59위에 윤석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59위 바로 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58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장관급에선 제일 낮군요. 그리고 57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고요. 그 위에요. 국무조정실장이 56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윤석열 바로 밑으로 60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그리고 61위에 지금 정세현 그분 계시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난 깜짝 놀랐네. 군대가 생각보다 서열이 엄청 낮대요. 그 밑에 62위가 합동참모의장, 63위 육군참모총장, 64위 해군참모총장, 65위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보안사령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68위 안에는 없고 68위가 뭐 누구냐면은 국회의원입니다. 평국회의원. 그렇게 돼 있긴 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59위, 추미애 장관은 20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서열 6위였던 바로 그런 분이시죠. 몰랐는데요. 대한민국 의전 서열이죠. 서열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의전 서열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 의전 서열이라는 게 사실 외교부의 작은 규정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어떤 순서로 내려놓을까.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총리 비서실장보다 낮은 건 이상한데요. 장관급이고 차관급인데. 그건 잘 모르고요. 그건 저 외교부 따지시기 바라고. 참 아무튼 진짜 웃긴다. 어쨌든 그 가운데 지금 어저께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뭐 회동이 된 게 아니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법무부에 찾아가서 뵀다, 아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오늘 나온 그 논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검찰의 서로 논박 이런 건데 또 이게 왜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 조국 장관이 딱 떨어지는 범죄 혐의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리고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소위 인사검증 기준 있잖아요. 5대 인사검증 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족 뒤지기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진짜 이상한 게 최강욱 변호사가 당시 로펌에 있을 때 실제로 조국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고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떼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턴도 안 했고 인턴 증명서가 허위다. 지금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갑자기 최강욱 비서관이 근무하던 전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불쑥 물으니 사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리한 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최강욱 비서관이 안 가고 있어요. 네. 안 오면 이 공소장에다가 실명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앞단도 있는데 최강욱 비서관이 이 건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서 서면 조사를 했어요. 충실하게 최강욱 비서관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이제 보강할 게 있으면 검찰도 스스로 판단해서 서면 조사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 보강할 부분이 나오면은 서면으로 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출석을 시키겠다라는 방침으로 이제 검찰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당연히 최강욱 비서관은 응할 의무나 응할 책임이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 이어온 것 같고요. 참다
아무튼 최강욱 비서관이 그간의 저간의 과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힌 요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문제인 게요. 이런 걸 프레이밍을 할 때 이게 가짜 인턴 증명서 의혹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검찰의 인턴 증명서 조작 사건, 검찰의 조작 사건, 검찰이 조작하려는 사건, 이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유죄수 건으로도 뭐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 뒤끝 해명문을 내보내는 것도 잘 못 본 일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관계 있는 분들에 대한 판사의 립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죄질이 안 좋다 이런 말을 뒤끝 설명문에 넣습니까? 그게 그만큼 지금 우리 법원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이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뭐 이런 거 갖고 영장을 치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죄수 건을 직권남용으로 걸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든 행정행위를 검찰에 허락받으러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모든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렇죠. 허락 안 받으면 이런 일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들고 나온 게 최강욱 비서관 걸고 넘어지면서 아들의 그 진짜 인턴한 것을 허위로 몰고 가는 이런 저는 사실 수사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언론이 심하니까. 언론이 용기 있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사설을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조지 워싱턴대 그 건도요. 어떤 언론인가는 검찰 발로 보이는 걸 갖다가 디테일을 막 깠었는데 실제로 교포분들이 조지 워싱턴대 등에 또 이야기되고 한 부분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중앙일보 아닌가요?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조지 워싱턴대 무슨 네. 처장이라고 인터뷰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여론전을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조국 장관 영장 기각됐을 때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수사로 말하고 재판으로 말해라 이런 거였었는데 네. 아직도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만나면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제로 현 정부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일단이 이제 아마 9일쯤으로 예상된다 그러던데 법무부 인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검장 등 포함해가지고는 검사장 이상은 이제 8자리가 지금 돼 있는 그러니까 거고 6자리에서 또 2자리를 또 사퇴를 한 사람이 사퇴하셔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퇴하는 것도 사실 변호사 개업할 수 있어서 사퇴하는 것이거든요. 변호사 개업 못하면 사퇴 못할 텐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참 편하긴 한 것 근데 같아요. 그 자리하고 취업 제한을 걸어놔야 됩니다. 네, 진짜. 취업 제한 5년쯤 해놔야 돼. 그러니까요. 5년이 뭡니까? 못하게 해야지. 그거 그러면 또 직업 선택의 헌법 자유 뭐 헌법 이렇게 나올 위배된다고. 테니까.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슈퍼챗이 들어왔어요. 김선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참네 그거는 진짜 우리는 방송을 잘하는 게 저 너무 좋네요. 치사하다, 네. 그죠?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치사한 사람입니다. 팟캐스트 편집할 때 힘들다니까요. 이런 거 들어가면요? 그렇지. 이런 말? 팟캐스트에는 스포츠이 없는데 그 팟캐스트에는 우리 방송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게 그럼 할 수 해주려면 없습니다. 슈퍼챗을 더 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 여기까지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관심은 그 검사장 이상급 인사 8자리하고 윤석열의 수족들 특히 이제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진급하든지 뭐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긴 하죠. 진급시켜서 떠나보내라. 열심히 일한 당신. 그 원칙대로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추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번 검찰 인사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자, 검찰 개혁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검찰 내부 조직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그 일반 형사부라든가 민생 그 이 분야를 그 밤낮 없이 다루고 있는 평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지방 다니면서 또 한직에서 이렇게 그 통상적으로 특수부 특히
최근에는 아무튼 특수부가 부상을 했고 공안부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검찰 조직이 움직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 문제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개혁을 하는 이런 인사가 준비되고 있지 않겠냐. 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리고 인제는 이제 과거에는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언론도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윤석열의 관련 수사팀에 인사를 하게 되면 수사방해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국 내 관련해서는 수사가 끝났어요. 수사가 끝났고 조국 장관을 어거지로 기소했고요. 그리고 유재수 건과 관련하여서도 곧 검찰이 조국 장관을 기소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10시간 이상, 10시간 가까이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수사가 사실상 끝났고 지금 남은 건 엉뚱하게도 최강 비서관을 소환하냐 마냐 요거만 남은 건데요. 그건 사실 마이너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조국 장관의 수사팀을 인사한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뭐 일도 없는데 계속 묶어둡니까? 이게 검찰청이라는 게요. 1년 12개월 매일 또 24시간 수사가 돌아가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교체되는 걸 우려해서 인사를 못 한다면은 1년 내내 인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뭐 조국 전 장관 사건만 사건인가요? 그 사건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매일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이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건 정부 여당이건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 견제는 아닌 것 견제라는 표현은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판? 아니 비판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음. 계속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도 정부 여당의 일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도 불편해야 한다는 건 사실상은 대통령도 불편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추미애 장관이 그런 검찰 개혁을 위해 들어갔다까지가 나온 답이면 네. 지금의 수사 행태가 마치 보란 듯이 능멸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뭐 최강욱 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반복되면서 그 행태를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개기는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말하면. 그게 우리는 개기는 모양새로 보는 거 그게 정당해요. 그런데 저는 검찰은 완전히 다른 문법일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보면 다른 문법일 것 같고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푸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데 1호가 탈북민이다. 그게 우리가 보면 정말 너무 시대착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묘수다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는 건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만이 대통령의 계좌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그런 수사에 있어서 독점권에 따른 오만함 그런 게 그냥 공유되어 있어서 뭐를 해도 자기들은 선 이런 상태일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주 고정불변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그 공수처법 통과됐고요. 좀 있으면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또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계기점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저는 실제 변화의 기운들이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동력도 아마 생겨날 거고요. 실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청와대라든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행태들도 저는 뭐 조금씩 변하고 있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정확한 단어를 생각했어요. 예, 뭔데? 견제가 아니라 지휘. 지휘, 그러니까, 지휘하는 관계라 견제라는 말, 견제는 이제 예를 들면 그 국회와 행정부는 견제 관계인데 그 검찰총장은 지휘에 응하지 않으니까 사실 괘씸하다 이 정도 표현.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하시고 뭐 여당 인사든 정확한 표현을 찾았어요.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수사만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민주정부 이론이라고 하는 게 네. 조금 억울해도 그래도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화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랬다. 이 양반은 이 우리 윤 씨는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패스트트랙도 구색 맞추기를 어떻게 했는데 결국은 봐주려고 노력한 게 흔적이 보이고
그러면서 대통령 등 전 법무부 장관이나 현 법무부 장관 등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모양새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진짜 개기는 건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수개월 동안 당했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으로라도 윤석열의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사권을 합법적으로 발휘.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